믿기 힘들겠지만 전 세계 사람들이 동시에 같은 경험을 했어요. 누군가가 한국에서 만든 영상을 목숨 걸고 삭제하고 있었거든요. 유튜브, 트위터, 페이스북, 심지어 개인 저장소까지. 그냥 단순히 지워지는 게 아니라 마치 세상에서 존재한 적도 없는 것처럼 사라지는 거예요. 사람들이 놀라서 이게 뭐지? 하며 찾아봤지만 그 영상은 어디에서도 볼 수 없었어요. 처음에는 서버 오류인가 했죠. 그런데 이상한 점이 한두 개가 아니었어요. 이 영상이 올라온 지 몇 시간 만에 한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서 삭제가 시작됐어요. 미국, 유럽, 일본, 러시아까지 누가 봐도 단순한 시스템 오류가 아니었어요. 심지어 이 영상을 직접 다운로드해둔 사람들마저 이상한 경험을 했어요. 파일이 갑자기 손상되거나 열어보려고 하면 에러가 뜨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지고 있었어요. 그제야 사람들은 깨달았어요. 누군가가 이 영상을 세상에서 완전히 없애려고 한다는 걸요. 그리고 그 누군가가 누구인지 알게 된 순간 모두가 경악했어요. 바로 중국 정부였어요. 도대체 이 영상에 뭐가 담겨 있길래 중국 정부가 이렇게까지 하는 걸까요? 그 영상은 한국에서 제작한 다큐멘터리였어요. 제작팀이 오랫동안 취재해서 만든 작품이었는데 중국 정부가 한국의 최신 기술과 문화를 조직적으로 훔치고 있다는 사실을 폭로하는 내용이었어요. 단순히 기술 유출이 아니라 한국의 엔터테인먼트, 게임, 패션, 그리고 전통 문화까지 어떻게 체계적으로 빼앗고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었어요. 영상 속에는 익명의 내부 고발자가 등장했어요. 그는 자신이 중국 정부의 문화공작팀에서 일했다고 밝혔어요. 그리고 그 팀의 진짜 목적이 뭔지 설명했어요. 그들은 한국의 인기 콘텐츠를 신속하게 복제하고 심지어 원본보다 먼저 시장에 내놓으라는 명령을 받았대요. 이뿐만이 아니었어요. 만약 한국에서 새로운 기술이 등장하면 중국 기업들이 그 기술을 먼저 적용할 수 있도록 관련 정보를 빼돌리는 역할도 했다고 해요. 영상이 공개되자 사람들은 충격에 빠졌어요. 이 정도로 조직적으로 한국 콘텐츠를 훔쳐가고 있었다고 다들 믿기 어려워했어요. 하지만 영상에 나온 증거들은 너무나도 명백했어요. 한국의 웹툰이 중국에서 베껴지고 한국 드라마가 리메이크라며 똑같이 만들어지고 심지어 한국 전통 문화까지 중국의 것이라며 홍보하는 모습들이 그대로 담겨 있었거든요. 그런데 영상이 퍼진 직후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졌어요. 영상이 올라왔던 모든 플랫폼에서 흔적도 없이 사라진 거예요. 유튜브에서는 이 동영상은 더 이상 볼 수 없습니다라는 메시지만 떠 있었어요. 트위터에 공유된 링크를 눌러도 존재하지 않는 페이지라는 오류가 떴어요. 심지어 사람들이 저장해둔 영상 파일까지 알 수 없는 이유로 깨져버렸어요. 처음에는 해킹이 아닐까 했어요. 하지만 이건 단순한 해킹이 아니었어요. 너무 조직적이고 너무 빠르고 너무 철저했어요. 그리고 사람들은 결국 한 가지 결론을 내릴 수밖에 없었어요. 이건 중국 정부가 하고 있는 짓이다. 그제야 사람들이 공포를 느끼기 시작했어요. 단순히 영상을 삭제하는 수준이 아니었거든요. 영상을 소개한 유튜버들은 갑자기 계정이 정지됐어요.
트위터에서 영상을 언급한 사람들은 커뮤니티 가이드라인 위반이라는 이유로 글이 삭제됐어요. 한국뿐만 아니라 해외에서도 같은 일이 벌어지고 있었어요. 이쯤 되면 질문이 생기잖아요. 대체 이 영상이 뭐길래? 왜 중국 정부가 이렇게까지 하는 거지? 그런데 문제는 아무리 찾아도 원본을 볼 수 없다는 거예요. 마치 세상에서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았던 것처럼 사라져버렸어요. 하지만 사람들은 포기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이 사건이 커질수록 더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갖게 됐어요. 이 영상이 그렇게 위험한 내용이면 우리가 반드시 봐야 하는 거 아니야? 하면서 말이에요. 그리고 그때부터 전 세계의 해커들, 네티즌들, 언론들이 힘을 합쳐 숨겨진 영상을 찾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지고 말았어요. 전 세계가 이 영상을 찾아 나서기 시작했어요. 특히 인터넷 커뮤니티와 해커 그룹이 빠르게 움직였어요. 누군가 이렇게까지 지우려고 한다는 건 반드시 봐야 한다는 뜻 아니야? 라며 사람들은 점점 더 관심을 가졌어요. 트위터, 레딧, 텔레그램, 딥웹 할 것 없이 각종 플랫폼에서 영상의 흔적을 추적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이상한 점이 있었어요. 사람들이 영상을 찾으려 할수록 무언가 보이지 않는 힘이 방해하는 것 같았어요. 일부 사용자는 트위터에서 관련 단어를 검색만 해도 계정이 정지되었고, 유튜브에서 다큐멘터리에 대해 이야기하는 영상이 올라오면 몇 시간 내로 삭제됐어요. 심지어 VPN을 사용해 영상을 찾던 한 해외 유저는 갑자기 자신의 이메일과 클라우드 계정이 잠겼다고 했어요. 이건 그냥 우연이 아니야. 누군가 개입하고 있어. 사람들이 점점 더 확신하게 되었죠. 그렇게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희망이 사라지는 듯 했어요. 다들 이제 정말 못 찾는 거 아냐? 라고 포기하려는 순간 한 명의 유저가 결정적인 단서를 내놓았어요. 그는 익명으로 영상의 원본을 가지고 있다는 글을 올렸어요. 그리고 조심스럽게 말했다고 해요. 이 영상을 다시 퍼뜨리려면 조심해야 해. 중국 정부가 이걸 막으려고 모든 걸 동원하고 있어. 사람들은 긴장했어요. 이건 그냥 한 국가가 아닌 세계적으로 영향력을 행사하는 거대한 권력이 개입한 문제였어요. 하지만 한편으로는 그만큼 이 영상이 중요하다는 뜻이기도 했죠. 그래서 사람들이 힘을 합쳐 이 영상을 지키고 퍼뜨리기 위해 작전을 짰어요. 처음으로 영상 일부가 공개된 곳은 다름 아닌 다크웹이었어요. 딥웹보다도 더 깊은 인터넷의 영역이었죠. 거기서 익명의 사용자들이 영상을 나누고 있었어요. 그런데 문제는 영상 파일이 암호화되어 있었고, 이를 풀기 위해서는 특정 키가 필요했어요. 그 키를 가진 사람들은 안전을 위해 따로 움직이고 있었고, 그들의 목표는 한 가지였어요. 전 세계에 이 영상을 퍼뜨리는 것. 그리고 결국 한 해외 언론사가 이 문제를 취재하기 시작했어요. 뉴욕타임스, BBC, 그리고 독일의 슈피겔 같은 대형 언론들이 중국 정부가 한국 영상을 조직적으로 삭제하고 있다는 의혹을 제기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한 기자가 익명의 소스를 통해 영상의 일부를 확보하는 데 성공했어요. 그는 소셜미디어를 통해 짧은 클립을 공개했어요. 이게 중국 정부가 그렇게 두려워했던 영상입니다.
짧은 30초짜리 클립이었지만 내용은 충격적이었어요. 영상에는 중국이 한국의 콘텐츠를 조직적으로 훔치는 과정이 담겨 있었고, 내부 고발자의 인터뷰 일부도 포함되어 있었어요. 이게 공개되자마자 다시 한번 엄청난 일이 벌어졌어요. 중국 정부는 즉각 반응했어요. 이건 가짜 뉴스다. 한국과 중국의 문화 교류를 방해하려는 음모다. 중국 관영 매체들이 일제히 반박 기사를 쏟아내기 시작했어요. 심지어 중국 내에서는 한국이 거짓말을 퍼뜨리고 있다며 반한 감정을 부추기는 여론몰이까지 벌어졌어요.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어요. 이미 너무 많은 사람들이 영상을 봤고 그 사실을 알게 되었어요. 그리고 사람들은 오히려 이렇게까지 필사적으로 막는다는 건 이 영상이 사실이라는 증거 아니야? 라고 반응했어요. 그렇게 중국 정부의 검열과 사람들의 진실 찾기 싸움이 본격적으로 시작됐어요. 하지만 이 싸움은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었어요. 상황은 점점 더 혼란스러워졌어요. 영상이 일부 공개되면서 중국 정부는 더욱 강경한 대응에 나섰어요. 중국 내 SNS에서는 한국 관련 검색어가 차단되기 시작했고, 한국 콘텐츠를 비난하는 글들이 쏟아졌어요. 웨이보, 도우인중 국판 틱톡, 그리고 각종 커뮤니티에서 한국이 조작된 정보를 퍼뜨리고 있다는 선동이 퍼졌어요. 그런데 문제는 이런 움직임이 중국 내부에서만 벌어진 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유튜브, 트위터, 페이스북 같은 글로벌 플랫폼에서도 이상한 현상이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영상과 관련된 게시물들이 계속 삭제되는 거예요. 마치 보이지 않는 손이 개입하고 있는 것처럼 영상을 언급하는 게시물들이 몇 시간 내로 사라졌어요. 심지어 한국의 몇몇 유튜버들은 경고 없이 채널이 정지되었고, 이유를 문의해도 명확한 답을 받지 못했어요. 이건 단순한 검열이 아니야. 무언가 더 큰 힘이 작용하고 있어. 사람들은 두려워했지만 동시에 분노하기 시작했어요. 대체 중국이 뭐길래 이렇게까지 전 세계적으로 통제를 할 수 있는 거야? 많은 이들이 의문을 품었어요. 특히 글로벌 IT 기업들이 중국의 입김에 따라 움직이고 있는 게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어요. 몇몇 기술 전문가들은 중국이 막대한 자본력을 이용해 글로벌 기업들에게 압력을 가하고 있다는 주장을 내놓았어요. 그런데 여기서 또 하나의 충격적인 사건이 터졌어요. 어느 날 한 해외 언론사가 이 영상과 관련된 내부 문서를 입수했다고 폭로한 거예요. 이 문서는 중국 정부가 직접 글로벌 IT 기업들과 접촉해 특정 콘텐츠를 삭제하도록 요청한 기록을 담고 있었어요. 이 문서에는 삭제 요청의 대상이 된 영상 목록이 포함되어 있었는데, 바로 그 한국 다큐멘터리 영상이 최우선 삭제 대상으로 지정되어 있었어요. 이 사실이 공개되자 전 세계가 다시 한번 충격에 빠졌어요. 중국 정부가 단순한 검열을 넘어 글로벌 기업들에게까지 삭제 압력을 넣고 있었다고. 여론은 급격하게 중국을 비판하는 방향으로 흘러갔어요. 특히 서구권 국가들은 이건 표현의 자유를 심각하게 침해하는 행위다라며 반발했어요. 미국, 유럽, 일본의 언론들은 일제히 중국의 행태를 비판하는 기사를 쏟아냈어요. 그런데 중국 정부는 여기서도 한 발 더 나아갔어요.
영상의 원본을 소지하고 있다고 주장했던 익명의 네티즌들 중 일부가 갑자기 사라지기 시작한 거예요. 트위터, 레딧, 텔레그램에서 활동하던 이들이 하루아침에 계정을 삭제하거나 연락이 두절되었어요. 사람들은 공포에 휩싸였어요. 설마 중국이 그들을 찾아낸 거야? 실제로 몇몇 네티즌들은 이상한 이메일을 받았다거나 누군가 나를 감시하는 것 같다는 글을 남겼어요. 그렇지만 이럴수록 사람들은 더욱 단합했어요. 이건 단순한 영상이 아니라 자유를 위한 싸움이야. 영상 복구 프로젝트가 시작됐어요. 각국의 해커들과 언론인들, 심지어 일부 정부 관계자들까지 힘을 합쳐 이 영상을 되살리려 했어요. 그리고 결국 영상의 원본이 다시 공개되는 순간이 찾아왔어요. 어느 날, 한 유명 해커 그룹이 공식적으로 발표했어요. 우리는 진실을 숨길 수 없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이 영상을 전 세계가 볼 수 있도록 배포하겠다. 그들은 영상을 암호화해서 다크웹뿐만 아니라 일반 웹에서도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만들었어요. 사람들은 영상이 사라지지 않도록 파일을 공유하고 분산 저장을 시도했어요. 블록체인 기술을 이용해 영상 데이터를 영구 보존하는 시도까지 벌어졌어요. 이제는 중국 정부도 더 이상 막을 수 없었어요. 그동안 철저히 숨겨졌던 영상이 드디어 모든 사람들에게 공개된 거예요. 사람들은 영상을 보고 충격에 빠졌어요. 이렇게까지 조직적으로 한국 문화를 훔치고 있었다니 전 세계의 분노는 폭발했고 더 이상 이 사건을 묻어둘 수 없게 됐어요. 하지만 이 싸움은 여기서 끝이 아니었어요. 중국은 마지막까지도 반격을 준비하고 있었어요. 드디어 영상이 세상에 공개되었어요. 중국 정부가 아무리 막으려 해도 진실은 결국 빛을 보게 되었어요. 사람들은 이 영상을 보고 경악했고 분노했으며 동시에 하나의 진실을 깨닫게 되었어요. 우리는 너무 오랫동안 속고 있었구나. 전 세계의 네티즌들은 한국의 문화와 기술이 단순한 우연이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의 노력과 열정이 만들어낸 것임을 깨달았어요. 그리고 그것이 체계적으로 빼앗기고 있었다는 사실에 충격을 받았어요. 그동안 중국의 영향력은 막을 수 없다고 생각했던 사람들도 있었지만 이번 사건을 통해 알게 된 거예요. 결국 중요한 건 진실을 밝히려는 의지였다는 걸요. 이제 사람들은 더 이상 침묵하지 않았어요. 세계 곳곳에서 문화 도둑질을 멈춰라라는 구호가 퍼지기 시작했어요. 언론들도 중국의 검열 시스템을 비판하는 기사를 쏟아냈고 각국 정부들도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한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이 문제에 주목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중국 내부에서도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한 거예요. 그동안 정부가 숨기던 진실을 알게 된 일부 중국인들은 우리가 믿었던 것이 거짓이었다며 분노했어요. 해외에서 영상을 몰래 본 중국 네티즌들은 웨이보와 각종 SNS에서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고 그 글들이 빠르게 검열되면서 오히려 더 큰 화제가 되었어요. 우리는 왜 한국 문화를 훔쳐야 하지? 왜 우리 정부는 진실을 감추려고만 하는 거야? 자신들이 억압받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기 시작한 사람들이 늘어났어요. 물론 중국 정부는 여전히 강경하게 대응했지만 이미 균열은 생겼어요. 더 이상 모든 걸 감출 수 없게 된 거예요.
한국에서도 이 사건을 통해 많은 사람들이 다시 한번 깨달았어요. 우리의 문화와 기술이 단순히 유행이 아니라 세계적으로 인정받을 만큼 가치 있는 것이라는 걸요. 많은 사람들이 우리는 절대 빼앗기지 않을 거야라며 더 강한 자부심을 가지게 되었어요. 이제 전 세계는 더 이상 예전과 같지 않아요. 단순한 영상 하나였지만 그것이 밝혀낸 진실은 엄청난 변화를 만들어냈어요. 사람들은 진실을 지키기 위해 싸웠고 결국 그 싸움에서 승리했어요. 그 과정에서 많은 위험이 있었고 누군가는 큰 희생을 치러야 했지만 결국 모두가 같은 결론에 도달했어요. 진실은 언젠가 반드시 밝혀진다는 것. 이 사건을 경험한 사람들은 앞으로도 쉽게 잊지 않을 거예요. 이제 더 이상 한국의 문화가 누군가의 것으로 조작될 수 없고 우리는 우리의 것을 지켜낼 힘이 있다는 걸 모두가 알게 되었어요. 영상이 세상에 공개된 후 한 해외 네티즌이 이런 말을 남겼어요. 그들이 가장 두려워한 것은 우리가 진실을 아는 것이었다. 그리고 이제 우리는 진실을 알고 있어요. 이제 진실은 더 이상 감출 수 없는 것이 되었어요. 영상이 공개된 이후 사람들은 단순한 분노를 넘어서 행동하기 시작했어요. 전 세계적으로 한국 문화 도용 문제를 고발하는 목소리가 커졌고 각국의 미디어들은 이 문제를 집중적으로 보도하기 시작했어요. 한국에서도 변화가 일어났어요. 기업들은 지식재산권 보호를 위한 법적 대응을 강화했고 정부 차원에서도 국제사회와 협력하여 문화 도둑질을 막기 위한 조치를 준비했어요. 무엇보다도 한국 국민들 사이에서 우리는 우리의 것을 지켜야 한다는 공감대가 더 강하게 형성되었어요. 그리고 또 하나 예상치 못한 변화가 있었어요. 중국 내부에서 이 사건을 접한 일부 젊은이들은 정부가 자신들에게 숨기고 있던 사실을 깨닫기 시작했어요. 우리는 왜 한국의 문화를 훔쳐야 하는가? 라는 질문이 조용히 퍼져나갔어요. 웨이보나 도우인 같은 중국 SNS에서는 이와 관련된 게시글이 빠르게 삭제되었지만 이미 수많은 사람들이 이 영상을 본 후였어요. 그들은 알게 되었어요. 자신들이 정부가 만들어 놓은 틀 안에서만 살아가고 있었다는 것을. 그리고 이제는 그 틀을 깨고 싶어 한다는 것을. 이 사건은 단순히 한국과 중국 간의 문제가 아니었어요. 이것은 더 큰 의미를 가지는 사건이었어요. 진실을 감추려는 세력과 진실을 밝히려는 사람들의 싸움. 결국 진실은 밝혀졌고 그것을 본 사람들은 더 이상 이전처럼 속지 않게 되었어요. 이 영상 하나로 세상이 완전히 바뀌지는 않았어요. 하지만 이 사건을 통해 사람들은 한 가지를 배웠어요. 우리가 지키고 싶은 것이 있다면 누군가 빼앗으려 할 때 가만히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 한국의 문화는 이제 더 이상 빼앗길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지켜낼 것이고 진실을 알게 된 사람들은 함께할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네티즌이 남긴 말이 모든 걸 대변하는 듯 했어요. 그들이 가장 두려워한 것은 우리가 진실을 아는 것이었다. 그리고 이제 우리는 진실을 알고 있다. 이제는 되돌릴 수 없어요. 진실은 밝혀졌고 사람들은 깨어났어요. 그리고 그 진실은 영원히 사라지지 않을 거예요.